안녕하세요. 시니어 바라생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무언가를 드셨다가 속이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눈을 뜨자마자 진한 커피부터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빵 한 조각이나 과일 몇 개로 아침을 간단히 때우시기도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입맛이 없을 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괜찮던 음식도 아침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위장이 조금 예민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공복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과 비교적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차분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천천히 바꿔보실 수 있는 작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이 시니어에게 중요한 이유. 먼저 왜 아침 첫 음식이 중요한지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소화를 시키는 힘도 조금씩 약해지고 위장도 더 예민해집니다. 게다가 아침에는 우리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이 이제 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지요. 이럴 때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놀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처음 먹는 음식은 위장뿐 아니라 혈당, 그리고 그날의 기력과 컨디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조금만 신경 써도 하루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음식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 위염이 있으신 분,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보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안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조심하면 좋은 음식. 그럼 이제 아침 빈속에 조금 조심하시면 좋은 음식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드시면 조금 더 편할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한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십니다. 향도 좋고 정신이 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빈속에 진한 커피부터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커피의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를 조금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 간단한 음식을 조금 드신 뒤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지요. 이렇게만 해도 속이 한결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빵이나 과자, 잼을 바른 식빵입니다. 아침에 빵 한 조각은 참 간편합니다. 손도 덜 가고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지요. 그런데 이런 달콤한 빵이나 과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또 그만큼 빠르게 떨어지면서 금방 다시 허기가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빵을 드신다면 빵만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 음식을 곁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조금, 우유 한 잔, 또는 견과류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함께 드시면 혈당도 조금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세 번째는 과일만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분명 건강한 음식입니다. 비타민도 많고 맛도 좋지요. 그런데 빈속에 과일만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망고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식사 대신 많이 드시기보다는 작은 양으로 곁들이듯 드시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사과 몇 조각 또는 작은 과일 한 줌 정도면 아침에는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찬 우유나 찬 음료입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우유나 음료가 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차가운 음료가 들어오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잠에서 막 깬 위장에는 찬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시더라도 살짝 데워서 드시면 속이 한결 부드럽습니다. 다섯 번째는 맵거나 짠 국물입니다. 아침부터 얼큰한 국물, 짭짤한 국물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맛을 돋워주니까요. 그런데 아침부터 맵고 짠 국물을 많이 드시면 위에도 부담이 되고 혈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물을 드신다면 국물 자체는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건더기에는 영양이 들어있고 짠 국물은 조금만 줄여도 몸이 한결 편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비교적 좋은 음식.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아침 공복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고 대체로 속이 편하고 아침 식사로 활용하기 좋은 음식이라는 뜻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좋은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밤새 쉬고 있던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차갑게 또 한 번에 벌컥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이나 부드러운 달걀찜은 아침 단백질을 챙기기에 참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고 든든함도 오래갑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개인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비교적 편한 음식입니다. 단백질도 잘 챙길 수 있지요. 따뜻하게 살짝 데워서 간은 약하게 해서 드시면 아침에 특히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는 오트밀이나 부드러운 죽입니다. 씹기가 편하고 속이 편한 음식이라 아침 식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께도 부드럽게 잘 맞는 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설탕이나 시럽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단맛을 줄이면 더 속 편한 한 끼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채소국이나 맑은 된장국입니다. 너무 짜지 않게 끓여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아침에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은 속을 편안하게 데워주지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이 많아지지 않도록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잡곡밥 소량과 단백질 반찬입니다. 밥을 아예 많이 드시기보다는 작은 양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두부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함께 드시면 든든함이 더 오래갑니다.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순서. 이번에는 따라하기 쉽게 식사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를 조금 바꾸면 속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을 조금 드십니다.
삶은 달걀이나 두부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밥이나 죽 같은 탄수화물을 적당히 드십니다. 너무 많이 말고 적당한 양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은 작은 양만 곁들이듯 드십니다. 이렇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을 골고루 챙기시면 균형이 잘 맞습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달콤한 음식이나 흰 빵부터 드시기보다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식사라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조금 더 천천히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에 대하여.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침에는 도무지 입맛이 없어서 그냥 거른다는 분들이지요. 입맛이 없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자주 거르면 점심에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거나 중간중간 간식을 자꾸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결국 하루 전체로 보면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양이라도 몸에 부담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삶은 달걀 반 개, 두부 조금, 따뜻한 물 한 잔, 또는 작은 죽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 복용과 관련된 주의사항.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 드시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약마다 식전에 드셔야 하는 것, 식후에 드셔야 하는 것, 빈속에 드셔야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특히 당뇨약, 혈압약, 위장약, 골다공증약 같은 약들은 복용 방법이 무척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드시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처방받으실 때 들으신 안내를 꼭 그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주변 이야기만 듣고 약 드시는 방법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5가지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골라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부터 천천히 마셔보세요. 둘째, 빈속에 진한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은 조금씩 줄여보세요. 셋째, 빵이나 과일만 드시기보다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함께 챙겨보세요. 넷째, 국물은 짜지 않게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다섯째,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이 중에서 하나만 실천하셔도 좋은 시작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아침 공복에 조심하면 좋은 음식과 비교적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시니어에게 아침 식사는 거창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비싼 음식이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도록 돕는 작은 습관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부드러운 달걀 하나,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맞는 음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위장 질환처럼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에 식사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니어 바라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